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답변에 앞서 답변서를 하루 전에 이송이 되어 다행스럽게 안순환 시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본회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안승남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 및 추가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 질문 순서대로 김형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면옥 의원님, 장승희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청취 후 보충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보충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보충 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핵심적인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답변 진행 방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예,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이요? 예, 예. 네, 시장 잠깐만. 네. 뭐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금방입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이번 시정 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낀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잘 대고 진행해 예,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지난 12월 7일 시정 질문을 하였고 오늘 시장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 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식 이하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17일 팀장회의에서 담당 부서를 통해 전파한 회의 내용 중 시정 답변이 각 의원들의 질문 의뢰에 부응하는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파악하고 만약 보충 질문이 나오면 담당 부서는 불이익 즉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18일 긴급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부터 시정 답변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만나 보충 질문이 무엇이냐, 웬만하면 보충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이 보충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각 부서 공무원들에게 시달리느냐 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 시정 질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시정의 주요 현안과 시책에 대한 추진 방안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 제시와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각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 질문과 보충 질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의원들의 보충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의회를 벙어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풀이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보충 질문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시니 과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느끼셨을 많은 한계와 제약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출신으로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셔야 할 시장께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심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20만 구리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김형수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답변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석임 의장님, 김영수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임현옥 운영위원장님,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헌신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추진에 혁신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각종 동의안 및 조례 처리 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해서도 민의가 충분히 수렴된 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며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전임 시장이 위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12월 4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경기도에 주차장 설치 지원 예산 10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이외에 부족 예산 48억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잉여금과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활동 내역과 갈매지구 광역교통망 등 사회 기반 부족 부분에 대하여 LH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협의체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일 출범한 후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 재추진과 광역도로망 개선 대책 등을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와 LH에 통보하였고 이에 LH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추후 본 사항에 대하여 민간협의체 의견을 전달하고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협의체는 시장, 시의회 의장, 갈매동 주민대책위원회 하춘성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입니다. 갈매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당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3만억 길 확장 공사,
별내선 사업비 부담, 갈매역 보행 연결 통로 개설 등 771억의 사업비를 LH가 분담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2만 명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8년 7월 4일 지구 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상 부지 면적이 79만 9,219제곱미터이고 수용 인구는 15,858명으로 요건이 되지 않아 당시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협의 시 교통개선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호동 도시형 전원주택 조성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호동 일원의 한국형 베버리힐스를 조성하는 계획은 사업의 특성상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타당하나 단일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충족 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 가능 토지와 개발 여건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19년 3반기 준공 예정으로 구리 디지털시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환경 및 입지 여건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마을 소공원 인도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8m로서 최소 1.2m에서 2m 이상이 필요한 인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일반 통행 지점을 통한 인도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회 도로 등 주변 환경상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부지를 활용한 인도 확보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표들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매년 친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친절도와 청렴도 두 가지로 서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민 친절 수준을 조사하는 친절도 조사는 청탁, 향응 제공 등 부패 방지 정도를 측정하는 청렴도와는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공무원에게 부여된 친절, 공정의 의무를 바탕으로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전문적인 방법으로 전화 친절도 수준을 조사하고 피드백하여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직원들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친절 의무에 대한 척도평가 사항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하고 품격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 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6월 4일에 최초 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11일에 인창 A, B, C, D, F 구역 5개 구역과 수택 A, B, C, D, E, F, G 7개 구역 총 12개 촉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추진위원회가 미승인된 7개 구역의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반대하는 수택 A, B, C, F, G 구역 및 인창 A 구역 6개 구역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23일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여 촉진 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인창 F구역 및 수택 D구역 2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당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주민 의견 조사 후 해제 기준에 적합하여 경기도에서 2015년 2월 16일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인창 2구역은 2012년 12월 27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하여 2015년 6월 12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여 2016년 12월 13일 인창 B구역이 해제되어 지금과 같이 총 10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0개 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자 변경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해 왔던 사항으로 최근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안은 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뉴타운 사업 재지정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하여 해제되었던 사항을 우리시가 동일한 계획으로 다시 입안하는 것은 사업 실현성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의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도 등 정비 계획의 요건이 되었을 때 재지정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우편 조사로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과 매몰 비용이 지급된 뉴타운 해제 정비구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도정법에 의한 주민 제한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뉴딜이라는 명칭이 붙어 현 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을 지향하고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 커뮤니티 주도로 도시 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아직도 주민 갈등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역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 활용과 커뮤니티에 기여한 맞춤형 환경 개선이 되도록 단계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국비 및 도비 등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2018년 1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용역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우리시 도시재생 사업에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토대 위에서 개별적인 재개발,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네, 안성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형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특별시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2018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안성남 시장과 더불어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체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은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이번 시정 질문은 시장의 답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답변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신 점은 높이 평가하며 본 의원의 질문 답변은 이와 같이 서면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 질문에 관해서는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아주 쿨하게 서면 답변으로
가름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그 질문에 추가하실 의원님께서는 김영수 의원님의 의견을 얻어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랄교회 봉안당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랄교회 봉안당 건축 허가권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돌손마을 주민들은 봉안당 허가 자체를 철회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 동의 없이 허가 취소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주민들과 건축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에코 커뮤니티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략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 정책 토론회, 지방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016년 2월 15일 시의회에 민간 투자 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두 차례 유보되었고 민선 6기에 사업 철회를 위해 인근 주민과의 토론회와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을 철회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에코사업과 소각장 대보수 사업에 대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원행정과장이 8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획된 시민 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관리 대행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방안은 단순 관리 대행으로 추진하고 향후 환경부에서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의 국비지원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당구대회 개최 관련 계획된 성과를 거두었는지와 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점검 또는 감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2013년 박영수 시장 재직 시 특별조정 교부금 3억 12, 5천만 원으로 제1회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을 시작하였고 2014년 박영수 시장 재직 시 특별조정 교부금 2억 5천만 원, 12.1억으로 제2회 3쿠션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박영수 시장 재직 시 12.3억으로 제3회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을 실시하였고 2016년 백경현 시장 재직 시 12.3억으로 제4회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7년 백경현 시장 재직 시에 12.4억으로 구리 인터내셔널 9볼 챔피언십을 개최하였고 2018년인 올해에는 12.4억으로 세계 3쿠션 챌린지 월드 마스터즈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5회째 세계 당구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매번 본 예산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2,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세계 당구대회는 대한당구연맹과 세계당구연맹과의 분쟁으로 국내 선수들의 대회 참가가 불가하여 분쟁 종료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되어 부득이하게 2018년 3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시 홍보 효과 면에서는 세계 3쿠션 챌린지 월드 마스터즈 대회를 통해 MBC 스포츠 플러스 TV 중계와 네이버 카카오 TV 등 온라인 방송 노출로 인하여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홍보 미흡으로 현장 관람객이 많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정산 후 자체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아트홀 뒤 지구단위 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용적률은 200% 이하로 건물 높이는 주변 아파트 층수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계획 재수립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주체에게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주체에게 설계 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의뢰하여 주변 경관 및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관의 누수 및 시설 노후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담당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구리시 체육관이 건립되어 실내 체육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 시설의 노후화와 천정 누수와 냉난방 설비 효율 저하, 안전사고 위험, 기타 주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고 보수 비용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되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도비 재신청 또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구리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독립공간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구리시 여성회관이 건립된 후에는 신축 건물 4층을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네, 안성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은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첫 시정 답변입니다. 성실히 추가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종교시설 예외 조항이 있어서 교모의 법을 피해 미랄교획 봉안당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것은 현 시장께서 존경하는 박영순 전 시장이 미랄교회와 관계가 돼 있어서 승인을 내준 것 같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셨죠? 시청에서 노인네들이 맨날 데모하는 거 보셨죠? 이것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서 또는 의회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건축이 적법하게 나갔다고 묻겠습니다. 미랄교회 봉안당이 건축허가 득하려고 접수된 게 언제고 언제 내주셨습니까? 그 담당 부서장이 와도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답변석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랄교회 봉안당 설치와 관련해서 건축 신축 허가 접수일은 2018년 7월 13일입니다. 허가일은 2018년 7월 24일입니다. 처리기한이 2018년 8월 2일까지인데 2018년 7월 24일 날 허가를 했고요. 그 허가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2018년 7월 20일 날 협의를 했고 산업경제과에서 농지 관련 2018년 7월 17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착공 신고 수일은 2018년 9월 14일입니다. 그럼 얼마 안 걸린 거죠, 시장님? 그렇죠? 네, 적법한 적법한 데도 얼마 안 걸렸죠? 맞췄습니다. 예.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허가 신청을 냈으면 그렇게 빨리 그 허가가 났을까요? 그리고 관련 부서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을까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시정의를 맡으면서 그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접수한 그 허가와 관련해서 구리시의 행정적 절차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법적으로 맞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 모든 과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에 지시한 내용은 알겠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내주냐 이거죠. 저는. 안승남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 행정이 민원인들이 접수한 서류와 관련해서 그 기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실제로 시 행정은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업무 부서의 안승남이기 때문에 신속한 일의 협조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감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시장 취임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그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사항, 네. 그리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행정 지원은 신속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누차 우리 집행부의 700호 공직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냐고요?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위 내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랄교회의 전 시장이 관계되어 있어서 실무부서장한테 빨리 내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아까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모든 사항을 처리하라고 그 부서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또 대답할 거잖아요. 그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그 대법원 판례 사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 여러 가지 진행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확인한 대법원 판례와 법적 결과를 볼 때 도리어 이런 부분들은 더 신속하게 허가가 나가서 해당 민원인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주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피해를 받고 피해를 안 받고를 떠나서 신속하고 투명한 진행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봉안당 건축 시 조건부 승인이 있었죠? 조건부 승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5m 도로 확보해라. 그렇죠? 만약에 이거 확보 못하면 봉안당 허가 안 나가는 거죠? 실제로 허가 절차 과정이 많은데요.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맨 마지막에 불법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게 시장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시장께서 2018년 9월 11일 돌선마을에 가서 돌선마을 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 중에 이제 건축과장께 허가가 적합하냐, 민원의 소지가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건축과장께서는 민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법을 떠나 과연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인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군산시는 교회 봉안당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시가 봉안당 설치 신고를 처리 안 해줬어요. 이유인즉은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환경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줬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줄 아시면서 승인을 내줬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승인을 안 내줬는데 우리 구리시는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민원과 법 해석과 관련해서 군포시와의 시장과 구리시의 시장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군산시. 네. 군산. 그냥 그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보고했을 예, 텐데, 예, 예. 자, 정정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시장은 민원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구리시 시장은 민원도 있지만 적법한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 차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학생운동했다, 시민운동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죠. 맞습니까? 예. 시민운동했다는 분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도 불법은, 만약에 연기 처리했으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허가를 내주셔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빨리 신속하게 내줬다. 이건 시민운동한 분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민운동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학생운동을 할 때는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엄연한 역사적 어려움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제가 하면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남양주의 모 교회에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봉안당 같은 시설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일종 지구주역의 노이자 시설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 온 국민들이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고, 서구 유럽을 다녀보면 공동묘지가 바로 도시에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들의 장례 문화가 생활 속에 가깝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볼 때 봉안당 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장례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소신 있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요. 저희 시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섬마을 주민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그 추운 날씨에 여기 옵니다. 그 온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리고- 김관수 의원님, 지금 시장께 예. 그 정서를 물어보신 거예요? 소신을 물어보신 아니, 거예요? 시민운동 하셨다기에. 그래서 예. 법대로 집행하는 거가 저기 이제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어주시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 사회적인 약자편에 서서 불합리한 것을 막아내자고 시민운동을 하셨다. 그리고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시장이 되어서 난 법을 지키겠다. 신속히 법의 집행을 하겠다. 이런 거 좀 모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봉안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시장님 집 주위에 봉안당이 생겼다. 시장님 그 동네 봉안당이 생겼다. 그래도 찬성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종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지역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일종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종 주거 지역은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 그게 그 아니고 사람들은 괜찮다. 법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허가하면 괜찮다. 법에서 이거 허가하는 아닙니까? 부분으로서 예. 저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의 정서는 정서가 어떻든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면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단 제가 시장 취임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9월 12일 날 그 돌섬 마을에 가셔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섬 주민들과 대화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결제는 빨리 진행됐다. 진행이 빨리 됐기 때문에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라교회 측도 만나고 토론하고
이 동네를 위한 어떤 논의를 해가려는 게 시장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월 11일 이후로 이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미랄교회 측 만났어요? 아니면 돌선 측 만났습니까? 양쪽 다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기로는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허가 취소를 조건으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데 허가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랄교회와 미랄교회가 있는 그 돌선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한 내용을 취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제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랄교회하고 돌선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9월 11일 이후에. 아니 일단 9월 11일 이후에 만나서도 이거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거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랄교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랄교회도 만나서 시민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돌선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봉황당을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그거를 전제로 하지 말고 다른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중재자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 중재라는 중재가 거는 되겠다고요. 법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도 법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법이 아니라 민원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정은 먼저라 그랬죠. 법을 무시하고 민원이나 정서를 얘기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법 위반을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그럴 때 제가 어떤 만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역할을 하면 또 안 하신 거잖아요. 의원님 결국은 보시기에는 역할을 그렇죠. 안 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법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준 군산시처럼 돌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특별시가 시장님의 모토잖아요. 시민행복특별시가 아니라 이건 시민불행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긴 질문 끝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예. 아까도 제가 의장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의원 1인당 15분 보충에 10분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별로 답변이 오는 바람에 그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의 일문일답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이거 우리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 지금 토요일 날마다 돌다리에서 그 반대 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에코와 관련돼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혜님 아시죠? 예. 그 98기동 다니시면서 주민 설명회 할 정도로 이 사안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난 17년 동안 시 행정에 대해 희생하고 참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절실한 심정일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 설명회를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시장께서 안 나오시니 실망이 대단하던데 안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그 참석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8번을. 한 달 동안 진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한 번이라도 나가시지 않은 거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시민운동 했던 분이라 주민들의 애안이 무엇인가 청취하고 대화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 주민들과 대화에 나오실 줄 알았대요.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말하면 구리시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대보수 사업과 에코 사업을 설득
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러 다닌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시장님?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2018년 10월에 구리 소식지에 구리 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 및 구리 자원 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단했던 사유라든가 추진 배경 문제점, 소각장 위치 운영 방식 등을 갖다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구리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주민 설명회가 사실은 이 두 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시장 공약 사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 쓰레기 소각장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시민들의 관심이 일단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누가 관심 있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계신 주민들만 관심이 있고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구리 시민들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쓰레기 감량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도 안 하고 아무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첫날 간다라는 그 예고가 나갔지만 그 다음부터 전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원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강행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설명회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첫날 참석 예정했던 것도 참석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체 참석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하면 오해할까봐 안 가셨다. 근데 시장님 마인드는 완전히 없어도 그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그게 제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구리시에서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철회했던 법적 절차와 진행 내용이 있는데 저도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이 쓰레기와 음식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신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대로 저도 진행하고 싶어서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여태까지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도 구리 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 완전 백지화,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남양주시와 광역 협약을 맺고 있죠. 완전히 폐기.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리시 폐기물만 처리하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공감은 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법을 위반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구리시 전체의 합의된 의견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합의된 의견.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에코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지금 100톤, 100톤, 200톤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동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보수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100톤 설치할 수 있는 굴뚝이 있지만 기계를 못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딴 데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는 거기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인 건 완전히 없애고 다른 거로 이전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데 같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하화하고 있거든요. 지하화하는 것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에코 커뮤니티 하면 음식물 쓰레기 200톤, 그리고 생활 폐기물 100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거의 한 75만 톤만 하고 남양주가 225만 톤을 갖다가 소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면. 그런데 지금 강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동하고는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예. 작년에.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이 사설 포함 32개가 있답니다. 그러나 전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들 업체 몇 군데가 계약을 해갖고 분산하면 에코 커뮤니티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인데, 만약에 그쪽이 언젠가 갑자기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해양 투기가 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이 소각장 관련 부분에서 구리와 남양주는 광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구리와 남양주가 법적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님, 그거는 파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파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 소각을 하고 남양주는 매립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파기하면 된다고 하셨으면은 그 파기하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기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와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백경현 시장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사업을 완전히 지금처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검토를 해서 파기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제 앞에 시장을 하신 백경희 시장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니, 시장님, 그거는 시의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행이 지금 이러다 보면 핵심이 없고 됐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꼴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필요합니까? 갖다 주실 거예요? 인근 지역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공론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공론화 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들만 만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들 때문에 구리 전체의 의견이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이해 당사자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케이 할 건데, 우리는 절실한데 전체 놓고 보면 자기네 주장이 희석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합의된 안을 집행부에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 주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나 환경 개선책을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에코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물론 폭넓게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오개단지 이해관계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되, 어느 누구든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구리시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기준치가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의원님들의 이름과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하게 어느 의원님은 계속 이 보충 질문 시간을 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함축적으로 줄여서 질문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의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변을 단답으로 해주시고 핵심 있게 또 시장도 충분히 아주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시면 좀 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그 화학식과 관리 대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례 모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처리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비 지원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3쿠션 챌린지 이것도 시장님께서 자체 점검 또는 감사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시장님께서 그때 여기 참석 많이 안 하셨죠? 그 외부 행사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구리시 당구연맹 사무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4억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당구대입니다. 당구대. 허접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시민월세 4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단일 대회로 4억 원의 사업비는 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대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내용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참여했던 주최했다 그럴까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던 인원들이고 시민주권 실천단 나중에 명칭이 바뀌었죠. 그 친구들이 여기 다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본성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고 전과 다르게 소신껏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나중에 한번 체육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명단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 당구협회에 임원들이 다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 활동했던 사람은 한 명이 최근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시민주권 실천단 멤버들을 분야별로 쭉 나열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구대에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명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 기존의 당구협회에 임원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새로 들어간 분은 최근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주권시민 실천단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멤버 중에 한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번에 주권 실천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기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산해 갖고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나 봐요. 정산 끝나고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 요청을 해서 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질문도 많지 않으니까 아니, 몇 개 안 남은 게 아니고 하여튼 기회는 드렸는데 이렇게 페널티 하면 발언 기회 안 드리려고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전날 답변서가 오시면 왔잖아요. 네, 왔는데. 검토해서 네. 이 답변에 부족한 걸 좀 엑기스를 뽑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배경 설명이 너무 길으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1문 1답. 네, 시장님, 그 아트월드 지구단위 계획이요. 이 껌껌이 다 하니까. 그 아차산 지킴이 시민활동 하셨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먼저 들어온 감사원 아파트나 아차산 어울림이나 그 주변 경관, 아차산 경관 그리고 스카이라인을 지켜라 해서 12층으로 된 게 시장님 영향력이 컸죠. 이제 이런 데서 말에 오해가 생기는데요. 네. 저는 그때 시민운동을 할 때 그 교문 사거리가 그 관문이고 거기에 고층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때입니다. 거기를 1종으로 지정해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뭘 짓기를 원하는 분은 3종을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종 지정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그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중요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시장인 누군가가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들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는 그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셨을 때 그 아차산 지킴이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이라는 게 미쳤을 거 일종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지 거기에 건물을 몇 층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여기 답변 보면 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냥 자문기구고 그 최종적인 지구단위 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맞죠? 시장님이시죠?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네. 그 결과를 바꾸는 시장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영향력을 줘서도 안 되고 그 부분들이 정당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아니 느껴질 그건 수 있기 아니죠. 때문에 승인권자가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승인권자가 자문기구고 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리 지침의 교통처리 계획을 보면 발생 교통량 예측과 이에 합당한 도로 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당해 구역의 접근성 향상, 원활한 차량 소통, 안전한 차량 운행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 주차 혼잡, 통행 혼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지구단위 계획에서 부출입구를 아차산 어울림 D 36중 고교 통학로와 또 소방서 출동로에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주민들의 이제 그 시장님한테 이제 건의사항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많아요. 그리고 36 중고등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길이고 그리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쪽에 부출입구는 시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좀 지금 고려해 오늘 주십시오. 이 시정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민원과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위원회 회의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면 질문을 하실 때
구리아트월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교통대책 의견에 대한 36중고 쪽으로 부출입구를 내서 교통량 유보를 함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교통계획 재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 주체에서 보완 중에 있다. 답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도시공동 건축위원회에서 자문 의뢰로 그 혼잡이 취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지금 질문은 뭐 좀 약간 이거와는 동떨어진 걸 하시니까 물론 그렇게 부수적으로 보이십니까?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고요.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거 뭐 시장님께서 체육관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장님께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그 봉사자들의 고마움 그분들 때문에 구리시가 따뜻하게 그리고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 구리 인구의 30%가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여성회관의 건립과 동시에 여성회관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 잠시 있다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좀 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제 답변에 좀 그 불충분함을 느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리시청 그리고 구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 방을 비우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우선적으로 방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추가 질문 신청을 하십시오. 없습니까? 현재 11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면옥 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면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위한 공약사업은 6개 분야의 총 92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조 9천억 원입니다. 제가 제시한 6개 부문 92개 공약은 지난 9월 4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예비 후보자 공약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실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 등 68개 공약은 임기 내에 완료하고 GWDC 주송사업 등 11개 사업은 임기 내에 착공하겠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13개 사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만 시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인 92개 공약 사업이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조성으로 워킹맘을 위한 방과 후 돌봄교실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교실로 연계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부모가 조합원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자가 되어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하여 추진 시 우리 시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시행 등 밤과 후 돌봄교실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긴급 또는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시설 2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2019년도에 마련하여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계획, 구리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 확대 방안, 진로 멘토로서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의 연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면옥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자 토평동 992번지 일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국비 등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020년도 착공, 2021년도 준공과 조례 제정 후 2022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3,4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 커뮤니티 중심 공간, 강좌 중심 공간, 공연, 다목적 연습 공간과 존경하는 이면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 체험 중심 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리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2017년 12월 14일부터 진로진학 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 상담실, 강의실 및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 체험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과 구리시민 생애 진로 교육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현재 구리시 평생학습관에는 취업 창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바리스타 자격증, 독서 논술 지도사, 초등 수학 지도사, 생활 건강 마사지, 인성교육 지도사 등 총 21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2019년도에는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반과 50대, 60대를 위한 생애 재설계 강좌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또 구리시 평생학습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민 생애진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진학 상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직업교육 아카데미 교육,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구리아트월 공연 제작 체험, 육사생활선도 체험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을 연계시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구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객 안전선 확보 단속과 화재 의료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 및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목길 음성인식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도시 45%, 시비 45%를 지원받고 자체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하여 화재 안전요원 2명을 확충하고 교대 운영함으로써 새벽이나 야간 등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집중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쉼터 건립 등 전통시장 현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령 한도 내에서 거래 신뢰 가격, 견적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리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편법 사용 문제와 체육시설 우리시민 우선 사용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구리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 4개소 중 인창중학교 야구장과 인창고등학교 야구장 2곳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지도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시설별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여 우리 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대책과 저당형 현수막 게시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광고물 대책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저당형 게시물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시 지정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는 2010년부터 총 4억 원의 예산을 추가 설치 및 보수하였으나 주요 가로변에는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시내 도로 경관을 고려한 낮은 저단형 게시대의 무상 설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해소하고자 제안을 받아들여 저당형 게시대 24개소 27기를 설치하였으나 시지역 연립형 게시대가 총 357면 중 290면 정도가 게시되어 광고면이 80%대로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저당형 게시대는 총 78면 중 25면만 게시되고 있어 30%대의 저조한 이용률로 당초의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 가격 인하 방안과 게시대의 부분적인 철거 등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한편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가능하다면 활용되지 않는 저당형 게시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보상제 등 각종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은
단속 공무원이 매일 취약 지역 및 신고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야간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16대의 고정식 CCTV 운영과 더불어 2019년부터는 이동식 CCTV 4대를 도입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행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각 시군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어 불과 0.04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뀔 만큼 매년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금년 우수상 수상까지 4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평가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물론 지표 담당자 컨설팅과 월간 추진 상황 보고서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반드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와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는 지난해 대비 외부 청렴도 3등급 유지, 내부 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이 전국 75개 시 단위에서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야별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연고관계,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 등이 취약 분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관내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 및 양심껏 성실히 운영해온 사립유치원들을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 등원시켜도 좋다는 홍보 등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내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지 아니하여 2019년도 원화 모집이 11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구리시정 소식지에 적극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하고 사립유치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 진척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지군의 초중등학교 신설은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먼저 갈매 초등학교 교실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3일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0월 10일 구리시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시에서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며 증축 관련 설계는 2019년 3월에 완료하여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갈매지구의 유초 중학교 교실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의 요청사항인 자족 유통시설 용지 일부를 학교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유초 중 통합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12차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변경 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행정절차 하자와 국토부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 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행정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민간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갈매역 주변을 상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4년 1월 박영순 전임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시 북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의 갈매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해제 취락 지역인 담터 지구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백경현 전임시장이 2016년 6월 27일 구리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 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보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등 당시 백경현 시장 공약사항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2016년 10월 26일 체본 기본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자, 시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이 답변서의 이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내용이 부족하고 부실해서 추가로 지금 추가한 그럼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추가 내용을 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는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금은 담당 부서는 지금은 시장께서 서면 답변을 낭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원들의 나눠드린 서면 답변 내용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락했어요. 다 배부됐습니까, 김관수 의원님? 이면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갈매지구 공동주택 지구 사업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행정 절차 하자와 국토부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 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행정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민간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갈매역 주변을 상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4년 1월 박영순 전임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시 북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기본 구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의 갈매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해제 취락 지역인 담터지구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받았으나 백경현 전임시장이 2016년 6월 27일 구리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 유보 신청하였습니다. 유보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등 당시 백경현 시장 공약사항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2016년 10월 26일 최종 기본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백경현 전임시장 재임신 2017년 2월 27일 구리시와 LH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8월 11일 LH와 공동 추진 지역개발 사업을 검토 보고하여 현안 사항인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을 LH공사에 2017년 8월 16일 전달하였습니다.
네, 목을 축이고 하십시오. (2017년 8월 16일)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기추진 중이었던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을 2017년 9월 29일 정지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고시를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행정 절차 중지를 수차례 요청하였고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하여 갈매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2018년 12월 2일에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민간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수렴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질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LH와 국토부에서 사업 포기 결정은 절차적 하자에 의한 지구지정 무효의 판단과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이 있는데 국토부 및 LH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효록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뜨거운 물 마시고 성대포하고 진행하십시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임연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셨고 저희 시의원들도 새롭게 8기 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80일의 정례회 때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잘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시장께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강변북로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변북로 대형 행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LG구장 앞에. 2015년 6월에 결재를 득했고 예산까지 다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 현수막을 1,000여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했습니다. 근데 2018년 3월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추경에 해라, 어떤 문안으로 해라 등등등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서류는 서류조차 없습니다. 그걸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 왜 달았는지,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광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일이지만,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그 강변북로는 시민의 얼굴입니다. 시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결제 서류 하나 없이 그런 간판이, 더구나 광고물이 들어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우리 임현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병분로와 이쪽 가다 보면은 그 설치된 시설물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5년 9월에는 6월. 2019년 9월에는 도시공사에서 15년 9월이죠. 2015년 9월에는 도시공사에서 월드 디자인 관련 홍보물을 해놨었고 또 2016년 9월에도 시정구호 및 구리아톨 홍보물을 해놨었는데 2018년 5월에 구리 테크노밸리 홍보물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8년 5월 홍보물이 찢어져 이제 민원 발생 등으로 그 조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내용인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 대상을 하면서 이제 법령이 바뀌고 또 협약 기간도 경과가 됐는데 문서로 작성되지 않겠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시정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시정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와 그 시정 질문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시정을 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단형 현수막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부분 또는 전면 철거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광고 효과보다는 교통을 운행하고 보행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굉장히 불편한 그 홍보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거는 투명하게 진행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드리면서 행정감사에 관련하여 많은 서류를 보다 보면 우인 전결 규정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장 지침도 안 받고 공문이 발송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임 전결 내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위임 전결 규정에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관련해서는 그 당시 담당과 담당 팀장 담당자 통해서 어떤 지시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는지도 다시 한번 각각 그 서면으로 확실한 내용을 경위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TF팀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TF팀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특히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생명 앗아간 바로 1년 후에 불이 또 났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돼서 그걸 치워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워준 거고 누구를 위한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시장님에게 제가 전임 시장님들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이번 시장님께서는 지켜주리라고 믿고 시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전선줄에 뭐에 우리가 씌워준 아케이트에 차량이 그냥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케이트가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 전통시장 죽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려야지 아케이트 씌워준다고 현대화 사업해준다고 시민들이 찾아옵니까? 구리만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네. 뭐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적으로 말씀하시고 TF팀을 구성하셔서 활성화 방안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면으로 답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서 좀 더 구체적이고 TF팀을 상인회를 포함하여 전문가까지 포함하고 우리 안전도시국가 산업경제과 모든 아우러지는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면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마음 안타까운 게 경기도의원 시절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 전통시장 안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계를 챙기는 거기에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실제로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안전선을 지키고 실제로 챙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개인주의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실제 구리 전통시장이 좀 더 안전하면서 상권 활성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도출해내고 협업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TF팀 가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집행부와 의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오고 갔던 말들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아직 방망이도 두들기지 않았는데 그럼 본 의원이 말하지 않은 말들까지 외부로 알려지고 또 그 예산 살려달라는 등 이런 것들이 유출됩니다. 그것이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면 의원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그리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여복하면 우리 지하에서 방음시설을 해놓고 예산 심의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면호 의원님 그 지시를 외부에 알려준 걸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직원이 몰래 가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시장님께서 삭감하는 거 듣기 위해서 누구 옆에 감시원에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이 왜 외부에 유출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의원을 감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을 시장께서 외부로 유출했는지 시장님도 모르게 담당 부서에서 유출했는지 그 핵심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면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심사하는 동안에는 저도 사실은 그 정보를 알고 싶어도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700호 공직자들도 그 의원님들이 안건 심사를 한다든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해당 부서의 그 안건이나 예산이 문제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이 내용들을 지역사회 어딘가 흘려가지고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의원님들에게 컴플레인하고 항의하게끔 하는 부분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라면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그거는 공직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파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확대되고 증폭돼서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엄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면호 의원님 요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시장님 이후에도
공직자분들이 잘못 이해관계인에게 전달이 돼서 의원실에 항의를 하거나 이 부분에 발견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응당한 거기에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의회에서는 삭감의 권한이 있고 부결과 부동의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시민의 대표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공직자들도 긴장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는 이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거는 인사권자인 안승남 시장이 아주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믿고 이면호 이상으로-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있으면 진행해 네, 주십시오. 믿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네. 보충 질문? 없습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질문에 발언권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현재 시각이 11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